좀비 아포칼립스가 찾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었다. 좀비에 대항할 수 있는 초능력을. 하지만 나는 예외였다. 어떤 초능력도 각성하지 못했다. 체면 차리는 엄마의 도움으로 초능력자 부서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 후 좀비 왕이 침입했을 때 모두가 초능력으로 적을 물리쳤지만 난 맨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 입으로는 초능력이 빨리 각성하길 빌었다. 나를 따르는 부하는 이게 바로 고수의 위험인가? 대장님은 정말 대단해. 세상에 기까지 모으다니. 위력이 분명 엄청날 거야. 좀비 왕이 내 코앞까지 다가오는 게 보였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죽기 살기로 덜덜 떨며 좀비 왕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채 닿기도 전에 그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버렸다. 이 좀비 왕은 의외로 연기파였다. 몇 년 전 아포칼립스가 시작되었을 수많은 인류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로 변했다. 일부 사람들은 신체 한계를 돌파해 초능력을 각성했다.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섰고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좀비가 되지도 않고 초능력을 얻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나처럼 말이다. 성 안에는 능력자가 지키고 있어. 일상은 아포칼립스 전과 비슷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긴 힘들었다. 집에서 몇 달을 빈둥거리자 엄마는 내가 한심해 보였는지 58퉁청에서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셨다. 역시 취업은 58퉁청이 빠르다. 플랫폼이 검증한 현장직 일자리가 정말 많다. 보장도 되고 안심할 수 있다. AI 면접도 가능하다. 채팅하며 구직하니 효율이 정말 높다. 24시간 내 미응답 시 플랫폼에서 보상한다.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집주인과 직접 방을 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58퉁청이라는 말에 난 짐짓 거절하는 척했다. 난 초능력조차 없으니까 이래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내 작은아버지가 거기서 버티고 계시니까. 마음 푹 놓고 당당하게 가. 그래서 난 위풍당당하게 갔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인맥이 있을 줄이야. 초능력 시험은 바로 건너뛰고 면접장으로 향했어. 면접관은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가 넘쳤지. 자네가 겹겹의 관문을 통과해 선발된 최강의 초능력자인가? 이건 말도 안 되게 지어냈네. 하지만 엄마가 날 보낸 건 분명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 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대답했어. 네, 바로 접니다. 절 필요로 하신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면접관은 빤히 날 쳐다보더니 흡족해하며 말했어. 좋군. 그렇게 난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게 됐어. 심지어 이 말재주 하나로 승진가도를 달렸지. 가끔은 하도 허풍을 떨어서 진짜 초능력이 있는 줄 착각할 정도였어. 부하 직원들은 날 우러러봤지. 저희도 언제쯤 팀장님처럼 강해질까요? 손만 까닥해도 좀비 떼를 소탕하시잖아요. 좀비들도 무서워서 못 오는 거려. 안 그랬으면 팀장님께 박살 났을 텐데. 팀장님 앞에서는 산시르왕도 별거 아니죠. 칭찬에 기분이 들떴지만 말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손을 흔들어 제 할 일이나 하라고 했지. 난 좀 쉬어야겠어. 부하들은 눈치껏 물러갔고 녀석들이 가고 나자 난 재빨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랜선 연인 마오부판에게 전화를 걸었어. 자기야, 나 보고 싶었어? 상대방의 냉담함을 못 본 척하며 혼잣말하듯 말했어. 나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지? 나도 그래. 기분 안 좋아? 왜 그래? 기분 좀 풀어. 그는 말이 없었어. 나도 알아. 그는 분명 내 뛰어난 대화 기술에 굴복했을 거야. 인사는 이쯤 하고 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지. 복근 좀 보여줘. 꺼져. 꺼져.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난 조용히 협박했어. 동생 병원비 필요 없어? 마오부판과의 랜선 연애 경험을 말하자면 그건 참으로 막장 드라마 같았지. 사람은 돈이 생기면 변하기 마련이야. 나도 예외는 아니었지. 비록 이 능력은 없지만 이 입담 하나로 이 능력자 부서에서 꽤나 잘 나갔거든. 얼마 전 영상을 보다가 잘생긴 남자를 발견했어. 넓은 어깨에 가느다란 허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딱 봐도 대단한 미남이었지. 피부에 약간의 초록빛이 돌긴 했지만 그의 외모를 평가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어. 보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 당장 DM을 보내서 호감을 표시했지. 그는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난 굴하지 않았지. 그의 뒤를 샅샅이 캤어. 집안 형편이 엉망이더라고. 도박에 빠진 아버지, 유약한 어머니, 병든 동생과 상처투성이인 그 종말을 겪은 후 지금은 아픈 동생만 남았고 매달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에겐 돈이 없었지. 이러면 다루기 쉽지. 역시나 병원비로 협박을 하니까 마오부판이 즉시 복근 사진을 보냈어. 난 그 사진을 보며 침을 흘렸지. 참지 못하고 제안했어. 자기야, 우리 실제로 만날까? 난 슈광기지 산청 가든 오호에 있어. 나를 찾아와.
그가 침묵하자 난 조용히 병원비를 언급했지. 진작 이렇게 말 잘 들었으면 좋았잖아. 퇴근 시간이 다 됐을 때 직속 상사인 차이보원이 왔어. 그는 내 어깨를 호탕하게 치며 말했지. 젊은이, 자네가 실력을 발휘할 때야. 참, 자네 이 능력이 뭐였더라? 꽤 강했던 것 같은데. 서둘러 초능력 화제를 피하며 가식적으로 몇 마디 맞장구 쳤다. 모두 사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최방문의 눈빛에 감탄의 기색이 더 짙어졌다. 넌 내가 직접 발탁한 유망주야. 널 믿는다. 열심히 해봐. 집에 도착한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쳤다. 설마 그 사람 뜻이 나더러 좀비랑 한판 붙으라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살려주세요. 날 초능력자 부서에 넣어주신 걸 보면 분명 해결책이 있겠죠? 엄마는 깜짝 놀라셨다. 내가 내 작은 아빠랑 같이 기지에서 같이 보안 요원하라고 하지 않았니? 해결할 게 뭐가 있어? 난 잠시 멈칫하며 엄마, 나더러 초능력자 유망주인 척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나와 엄마는 2초간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를 쳐? 엄마와 나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다. 문을 열자 덩치 큰 초능력자들이 서 있었다. 앞장선 사람은 내가 키워준 부하 송백이었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비록 형님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건 알지만 편히 쉬시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밤을 지키러 왔습니다. 송백은 눈짓을 하며 내 아부 떨던 동작을 그대로 흉내냈다. 아주머니랑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칭찬을 바라는 그의 얼굴을 보니 난 간신히 입꼬리를 올렸다. 대단하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뒷수습이나 준비하자. 난 멍한 표정으로 모불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좀 이따 내 전 재산을 다 송금해줄게. 내 동생 치료비로 써. 날 잊어줘. 더 좋은 사람 만나.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갈게. 그가 한 말은 무시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를 바로 차단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계획을 세우며 이불 자락을 정리했다. 마지막 밤을 즐기려던 찰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송백이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대장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좀비 왕이 벌써 성 밖까지 도착했답니다. 상관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격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 좀비 왕이 누구한테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대장님, 이제 대장님만 믿습니다. 그 좀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나는 문을 쾅 닫았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각성하는구나. 차를 타고 전장으로 향하는 길. 불안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속이 타오를 듯 끓어올랐다. 열기가 엄청났다. 열기가 실체가 되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곁에 앉아있던 송백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최강 이능력자의 실력인가?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나, 이 능력이 각성하려는 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타는 듯한 느낌이 가라앉아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돌았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내가 평범한 놈은 아니라고 했지. 채방문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무심한 듯한 눈빛과 오만한 기색을 조금 담아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걸어갔다. 이번 좀비 습격은 갑작스러웠다. 누군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다.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 막을 수 없는 기세였다. 나가서 조심하게나. 채방문은 어른처럼 내게 당부했다. 30분 전에 나였다면 아마 겁에 질려 혼비백산했겠지만 지금의 난 이미 이 능력을 각성했다. 내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자신있게 고개를 들었다. 안심하세요. 제가 있는 한 못 들어옵니다. 채방문은 흐뭇하게 웃었다.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좀비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 능력을 가동했다. 끓어오를 듯 팽창하는 이 감각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나는 입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이 능력아, 빨리 발동해라. 이 능력아, 빨리 발동해라. 부하가 눈을 크게 떴다. 대장님의 이 능력은 역시 예사롭지 않고 발동하는데 유도가 필요할 줄이야. 이게 바로 고수의 풍모인가? 나는 방해받지 않고 계속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기 시작할 때쯤 드디어 내 몸속에 거대한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속으로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 큰 초록색 피부의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짐작이 맞다면 이자가 바로 좀비 왕이다.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스러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송씨가 옆에서 외쳤다. 형님, 해치우세요. 나 말이야? 난 그저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좀비 왕이 천천히 입을 뗐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씨가 말을 끊었다. 닥쳐라. 우리 형님이 오셨다. 죽을 준비나 해라. 형님, 부탁드립니다. 그가 속삭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벌벌 떨며 달려가 좀비 왕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고는 두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주변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슬며시 한쪽 눈을 떴다. 덩치 크고 위험 넘치는 기운을 내뿜던 좀비 왕이 무려 2걸음이나 물러났다. 내 이 능력이 이렇게 강했나? 송씨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형님은 역시 심오하시군요. 부하의 칭찬을 듣자 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좀비 왕에게 외쳤다. 내가 누굴 찾으러 왔든 상관없다. 여기는 우리 인간들의 구역이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매운 손맛을 좀 보여주마. 말하면서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세상에, 태평양 어깨에 가는 허리라니.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강력한 좀비왕. 피부색조차 다른 좀비들과는 달랐다. 망했다. 심쿵해버렸어. 좀비왕은 내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아한 기색을 약간 비쳤다. 그러더니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찾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 끝까지 버티겠다는 뜻이군. 나는 긴장하며 그를 노려봤다. 뒤에서 송영감이 응원했다. 불어, 믿네. 그를 박살내라며 다시 초능력을 발동했다. 힘을 잔뜩 모아 공격하려 했지만 좀비 왕에게 닿기 직전 손이 갑자기 떨렸다. 겁이 나서 가슴이 철렁했다. 망했다. 좀비 왕은 눈 하나 깜빡 않고 나를 응시했고 내 손이 그의 얼굴 앞에서 멈추자 그는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멍해졌다. 내가 장풍이라도 쏜 건가? 이 좀비 왕이 정말 약골인 걸 보고 난 즉시 송영감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채국문이 통 크게 한턱 냈다. 우리를 바로 미키무 5성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사선에서 돌아온 나는 식사 자리에서 내 전투 활약상을 거창하게 떠벌렸다. 이야기에 살을 잔뜩 붙여 묘사하니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감탄이 더욱 깊어졌고 술잔이 오갔다. 술잔을 다 비운 뒤 채방문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불어야. 이번 좀비 왕 침입 사건은 내가 맨 앞에서 막아준 덕분이다. 안 그랬으면 인류 측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거야.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나 자부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불어야. 내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좀비 왕이 지금 감시실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의 능력이 워낙 강력해서 너 말고는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단다. 게다가 그는 당신을 지목해서 만나고 싶어 해요. 저를요? 제 초능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한테 무슨 초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좀비 왕을 상대할 때 온몸이 뜨거웠던 건 그저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이미 좀비 왕은 붙잡혔는데 왜 하필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설마 복수하려는 건 아니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떨렸어요. 곧바로 거절했죠. 사장님, 좀비 때려잡는 건 자신 있지만 좀비를 관리하라니요. 제게는 정말 무리인 일입니다. 이 맞다. 송 아저씨가 저와 함께한 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분의 관리 능력은 분명 저보다 뛰어나요. 그러니 사장님, 차라리.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채방문이 손을 크게 휘저었어요. 송씨든 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 오늘 밤 푹 쉬고 내일 바로 그 좀비 왕을 만나러 가. 미키우드 레스토랑에서 나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에는 채방문의 말이 맴돌았죠. 이제 다 끝장이야. 내 실력은 사실 다 연기였는데 정말 단둘이 있게 된다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도 몰라. 집에 돌아온 후 모불범을 차단 목록에서 해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죠. 우린 역시 인연이 아닌가 봐요. 전장에서 돌아오면 당신과 다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젠 틀렸네요. 상전 같은 놈을 모셔오게 됐으니 전에도 말했듯이 나를 잊어줘요. 불범씨, 그냥 내가 당신 곁에 없었던 것처럼요. 말을 끝내고 다시 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널브러져 고민에 빠졌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이 지났어요. 어차피 죽을 거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기세로 좀비 왕이 갇힌 곳으로 갔어요. 이봐. 내 녀석이 굳이 나를 오게 만든 거지? 다른 사람들은 너를 감당 못한다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손 좀 봐줘야겠어? 솔직히 이 좀비 왕, 외모는 진짜 반듯하네. 다만 이 초록빛 감도는 피부색이 나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좀비 왕이라는 사실을. 아니, 초록색 피부라니. 난 문득 처음을 떠올렸다. 마오부판의 영상을 처음 봤을 때를. 영상 속 마오부판의 피부색도 이랬지. 초록색으로 빛이 날 정도였다. 그때는 그 녀석이 고블린 코스프레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의 비율, 그리고 어제 내 연기에 맞춰준 그 싸대기.
거기에 어제 이 좀비 왕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것까지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설마 이렇게 우연일 리가. 설마 내가 좀비 왕이랑 랜선 연애를 한 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휴대폰을 꺼내 마오부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 안에 감미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고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맞은편의 마오부판도 나를 힐끗 보더니 심술궂게 말했다. 이제 짐이 나오셨다. 인류의 대영웅이시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비꼬다니. 너 같은 좀비 왕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구역에 온 거야? 이건 완전히 도발 아니야? 얼른 내 좀비계로 돌아가. 말 좀 들어. 내가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왔더니 싸대기 2대 날리고 돌아가라니. 난 안 가. 이 자식 꽤 뒤끝 있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쩌면 좋지. 이런 형님을 떠맡게 되다니. 그때 차이보원이 갑자기 나를 불러냈다. 부이야, 이 좀비 왕은 내가 맡아야겠다. 내가 오니까 아주 고분고분해졌잖아. 역시 현존 최강의 능력자다워. 난 순간 어이가 없었다. 내가 무슨 최강의 능력자라고. 이제 내게 정식으로 임무를 하나 주마. 이 좀비 왕의 피를 좀 채취해줘. 최근 회사에서 실험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게 돌아갈 보상이 엄청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당혹스러웠다. 대체 무슨 실험인데? 좀비 왕의 혈액까지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모불범의 피를 뽑으라니. 차라리 지구 2바퀴를 도는 게 낫겠어. 게다가 나도 이 능력자 부서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프로젝트가 있을 리 들어본 없지. 적도 없어. 좀비 왕의 혈액이 필요한 실험이라니. 하지만 눈앞에 사람이 직속상사니 허튼 소리를 할 수도 없어서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지. 걱정 마세요 사장님. 좀비 왕쯤이야 가뿐하죠. 방으로 돌아와 모불범과 계속 수다를 떨었어. 그에게 채방문에 대해서도 말했지. 좀비 왕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는 듣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여기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몰래 엿들어봐. 사장이 무슨 실험을 하려는지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그를 째려봤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궁금했어. 채방문이 대체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걸까? 설마 좀비 바이러스를 없애려는 걸까?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나중에 좀비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이 능력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모불범과 한참 알콩달콩 지낸 후 핸드폰이 살짝 진동했어. 채방문의 메시지였지. 부어, 지금 회의실로 좀 와. 같이 회의 좀 하자. 방금 말한 실험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하게. 그걸 보니 호기심이 더 생겼어. 회의실에는 채방문과 송 박사뿐이었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평소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는 보통 많은 고위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기 마련이거든. 채방문이 이 실험으로 대체 무슨 속셈을 꾸미는 걸까? 내가 문 앞에 온 걸 보고 그는 서둘러 앉으라고 하더니 실험 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어.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 놀랐지. 알고 보니 사장님은 몇 년 동안 좀비를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어. 바이러스에 대한 방법. 하지만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비를 제어할 방법을 우연히 알아냈다. 그것은 좀비 왕의 혈액을 베이스로 수십 가지의 진기한 재료를 넣어 조제해낸 약물인데 놀랍게도 일반 좀비들을 인간의 지휘에 따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단순히 좀비를 조종하는 것일 뿐이라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좀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능력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능력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일반 좀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채보문의 야망은 단순히 좀비를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이 약물에 최강의 이능력자 혈액을 섞으면 조종받는 좀비도 능력을 각성한다는 걸 발견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좀비와 인간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미묘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좀비는 그저 힘만 강할 뿐 화려한 이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채보문의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말을 잘 들으면서도 능력을 갖추고 체력까지 일반인보다 강한 좀비들이 세계 질서에 파괴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채보문이 이 긴 이야기를 늘어놓은 뒤 내 머릿속엔 오직 망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미쳤다. 그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옆에 앉은 송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역시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연 내가 수년간 키워온 부하답다. 가끔 좀 멍청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내면만큼은 무척 정의롭다.
사장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미 좀비 왕이 있으니 그의 피만 조금 구하면 됩니다. 마르지 않는 피를 조금 더 더하면 이 웅대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나도 좀비를 통제해서 좀비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토를 전부 되찾아올 거야. 칭찬이 끝난 지 1분도 채 안 됐는데 바로 사장 쪽으로 붙어버리다니.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 이 실험이 정말 성공한다면 사장이 과연 이 제약 사업을 그에게 줄까? 송 박사를 매섭게 노려본 뒤 우선 채 박사를 안심시키기로 했다. 내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좀 더 떠보기로 했다. 채 박사가 정말 인류를 구하려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천하를 차지하려는 건지. 사장님, 영명하십니다. 이 실험이 정말 성공만 한다면 사장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나를 보는 채 박사의 눈빛에 흡족함이 더욱 짙어졌다. 게다가 그 속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좋구나, 불어야. 과연 내가 직접 발탁한 최강의 이능력자답군. 내 속마음을 아주 훤히 꿰뚫고 있구나. 그래,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채 박사는 정말 미쳤다. 이 약으로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려 들다니. 이걸 어쩌면 좋지? 내가 진짜 최강의 이능력자였다면 지금 당장 그를 해치워버려서 후환을 없앴을 텐데. 그러고는 모불범과 함께 좀비와 인류의 평화공존협약을 맺었겠지. 하지만 난 이능력 하나 없는 낙제생,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채 박사가 다 됐다고 말했다. 할 말은 여기까지다. 너희 둘의 이해력이 이토록 좋으니 앞으로 내 전담 보좌관을 맡아라. 실험이 성공하고 나면 우리 셋이 함께 힘을 키워 다시 영광을 누리자.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송 박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세력을 키우자. 다시 영광을. 이 멍청이. 회의실을 나온 뒤 송 박사를 불러 세웠다. 진짜 바보야.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야? 사장이 신약 개발을 끝내고 나면 너한테 한몫 떼어줄 것 같아?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가장 먼저 제거될 건 너야. 헤헤. 내 연기 실력이 꽤 늘었나 보네. 부이제, 너까지 속아 넘어갈 정도라니. 내가 내 곁에 있은 지가 몇 년인데 설마 그것도 생각 못했을까봐. 사장이 우리에게 이걸 털어놨다는 건 분명히 확실한 계산이 섰다는 거야. 우리가 자기 편이 될 거라는 그때 그렇게 말이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지금 당장 우리를 제거하려고 거기서 죽여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송백이 녀석, 제법 똑똑하군. 정말 과소평가했어. 물론 내가 몇 년 동안 형님 노릇을 했으니 체면을 구길 수는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모르겠어? 그냥 너를 한번 시험해본 거야. 그 기고만장한 꼴 좀 보라지. 말을 마치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마오부판에게 알렸다.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감히 내 자의식을 뺏으려 하다니. 걱정 마. 내 위장술이 뛰어나서 다행이야. 초능력 없이도 여기서 이렇게 오래 버텼고 게다가 차이보원의 신뢰까지 얻었으니 분명 그를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너 초능력이 없다고? 그래, 이제 알았냐? 나한테 진짜 초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너를 한 방에 해치웠을걸. 그래? 어제 이미 날 알아본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줄 알았지. 마오부판의 얼굴에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 녀석, 내가 못 알아본 게 꽤나 신경 쓰였나 보네. 자, 이제 그만 우울해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미쳐버린 우리 사장을 막는 거야. 내가 초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어. 그에겐 최강의 능력이 없으니까. 초능력자라는 이 핵심 재료는 설령 통제한다고 해도 상스르를, 초능력이 없는 상스르 몇 구를 통제할 뿐이죠. 우리 둘은 구체적인 다시 행동 방안을 논의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는 다시 달콤한 전화 데이트를 즐겼고 다음날 저는 피가 담긴 용기를 들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미친놈은 아마 진작부터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다가오더군요. 부어야, 과연 넌 내 신복다워. 일처리 효율이 정말 높구나. 그는 그 용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에는 병적인 흥분이 서린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이 나쁜 놈은 정말 권력에 미친 게 분명합니다. 이제 좀비 왕의 혈액만 있으면 되겠군. 부어야, 보렴. 사장님, 너무 과찬이십니다. 전부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벌써 마지막 재료만 남았네요. 사장님도 저랑 같이 채취하러 가시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요. 사장은 제가 초능력이 없다는 걸 모릅니다. 심지어 아직도 믿고 있죠. 제가 마오부판을 제압했다고 말이죠. 거기까지 생각이 다 차. 그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러지. 지금 당장 그 좀비 왕을 찾아가자꾸나. 좀비 통치라는 대업은 한시가 급하니까. 말을 마치며 그는 저를 데리고
마오부판의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송씨 아저씨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이 위대한 순간을 우리와 함께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송씨 아저씨에게 귀띔을 해두었기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처치실에 도착하니 마오부판은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군요. 이렇게 보니 이 녀석 확실히 인물은 반반했습니다. 약간 멍해 보이긴 하지만요. 부어가 이미 너에게 말했겠지. 우리는 지금 상스르의 체력을 증진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좀비 왕의 도움이 필요하니 협조 좀 해줘야겠어. 마오부판, 효도 사장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인류 이능력자 기지의 리더로서 죽은 아들을 위해 여기까지 생각하시다니 저희에겐 영광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오부판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좀비 바이러스에 대비해 특별히 제작된 의자였다. 일반 좀비라면 앉는 순간 온몸에 경맥이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겠지만 좀비 왕인 마오부판에겐 효과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마오부판이 일어나는 걸 본 차이보원이 당황했다. 공포스러운 좀비의 위압감이 순식간에 그를 압도했다. 그는 서둘러 나를 돌아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난 손을 내저으며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차이보원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마오부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곧장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 한 번으로 차이보원을 날려버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차이보원은 그대로 뒤로 튕겨나갔고 진흙처럼 벽에 달라붙어 버렸다. 이토록 공포스러울 수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구나. 말한 사람은 송 어르신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온다고 했지만 이제야 도착했다. 사장 시신이나 수습하게 생겼군.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를 해결했네. 어제 우리가 논의한 결과 내가 비록 최강의 이능력자는 아니지만 차이보원이 연구를 계속하게 두었다면 좀비 조종 약물을 머지않아 만들어냈을 것이다. 내게는 힘이 전혀 없으니 우리는 차이보원을 이곳으로 유인해 마오부판이 손쓰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는 좀비에게 당해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아 죽은 것이 되어 장렬히 희생된 걸로 포장된다.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는다. 차이보원은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유일하게 제압할 수 있는 좀비를 물리치고 죽은 최강의 초능력자. 자연스럽게 차이고원의 업무를 이어받았고 저와 마오부판의 공동 노력 덕분에 좀비와 인류 사이에는 더 이상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서로의 구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죠. 사람들의 일상은 좀비 바이러스 출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